애초에 뭐 처음에는 어떤 모임인지도 모르고 갑자기 목사님이 같이 갑시다 해서 제가 몇 년 전부터 거절하지 않기를 제가 훈련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네 라고 했는데 어, 어쨌든 지금 오늘은 제가 뭘 이야기를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데 어제 대충만 좀 적어놨는데 그 보니까 제가 하나 느낀 점은 애들 가르치면서도 그렇고 어, 뭔가 제가 레슨 플랜을 굉장히 잘 짜놔도 예전에는 그거대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점점 느끼는 건데 그 내가 계획했던 것을 다 하는 것은 좋은 교육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한테 있는 것들을 그 상황에 맞게끔 하다가 인도받는 것.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영어로 인도받는 것이 가장 좋은 거다. 그래서 수업을 하다가도 제가 처음에는 이거를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하지만 흐름이 다른 데로 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걸 믿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나 목사님은 어, 공교육에 대해서 저는 이상하게 몸을 22년 동안 지금 담고 있는데 학교를 떠나려고 한 거는 10년 전부터 지금 학교를 떠났다 이야기를 하고 제 주변 사람들은 학교를 그만둔 줄 알아요. 하도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서. 하지만 지금 제가 이때까지 있는 거를 보면서 저는 요즘에 하나님이 내가 학교의 현장에서 지금 보아야 될 것, 지금 또 해 나가야 되는 것들이 있구나, 아직은. 그래서 지금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교육을 지금 제가 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치유인 것 같아요. 목사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치유다. 사실 우리도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이렇게 되는 거는 치유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치유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새로 이렇게 반이 탁 맡으면 굉장히 각오를 하고 탁 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각오냐면 굉장히 훼손된 아이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다 드러납니다, 막. 근데 제가 지금 22년째 있으면서 느낀 점은 옛 어른들도 그랬다지만 1년 1년이 달라요. 작년하고 올해 또 달라요.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서 예전에는 문제 아이들이 한 반에 한 3명? 그 정도였습니다. 근데 올해는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하소연을. 절반 이상이다. 그래서 정말 좀 3월 달과 지금 4월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 이젠 거의 다 잡아가고 있어요. 저는 그 3월, 4월 같은 경우는 굉장한 영적 전쟁의 시기라고 제가 선포를 하고 시작하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도 약간 머리가 안 좋고, 머리가 아프고 막 이렇게 조금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현장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그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이렇게 훌륭한 교사가 와가지고 또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은 절대 아니겠죠.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도 제 친한 동료 선생님하고 제가 이야기를, 그 친구도 제가 친하게 지내는 동생인데 아이 2명을 기르거든요. 초등학생인데 뭐 그래 어떻게 지내냐라고 하니까 그래서 뭐 엄마 아빠들은 다 교육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래 언니 그래 우리 애들 공부하고 있는 거를 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읊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까먹을 것 같아서. 영어는 일단 청담 학원을 다니고 필리핀 화상 영어 하고 수학 보습 학원 다니고 논술 학원 다니고 미술 개인 레슨 하고 피아노 개인 레슨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많이 하죠. 근데 이게 기본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돈 좀 있으면 이제 둘 다 불구교사예요. 그러니까 둘 다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 반 아이들도 보면은 굉장히 선수학습을 많이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국어 교과서에 어떤 문학 작품을 가지고 저는 문학 작품을 읽기 전에 상상하기를 하거든요. 그럼 바삭바삭 갈매기다가 하면 얘들아 여기에서 무슨 이야기가 일어날까 뭘 이렇게 질문을 하려고 하면 선생님이 저요 다 배웠어요 그거. 다 문제 다 풀었어요. 손 들어봐라. 손 들어봐라. 절반 이상이 손을 드는 거예요. 나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그 이후로 제가 국어 본문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아, 지금 좀 이렇게 다시 계획을 짜야 되겠다 할 정도로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부모님들이 지금 잘못된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를 확실하게 지금 알아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모르세요. 그래서 저는 제 초반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치유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러면 치유를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아이들하고 사역을 지금 제가 듣기로는 목사님께 들은 바로는 교사로 지금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치유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모르겠어요. 저도 오늘 배우러 왔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저의 어떤 하나의 저는 의견이라고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치유하는데 가장 제일 좋은 거는 뭐든가요? 전사님? 어떻게 하니까 아이들이 좀 자기 것 꺼내든가요? 좀 목사님? 음, 마음이 통하니까. 네. 생각을 열어야 된다. 맞습니다. 마음을 얻어야 된다. 저도 그래서 공감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다 다를 건데, 저는 처음에는, 여러분, 메타인지라고 아십니까? 메타인지가 뭐냐면은, 그, 요, EBS인가 어디에서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국에서 상위 1% 아이들과 나머지 아이들이 뭐가 다른가. 그래가지고 실험을 막 진행을 했는데, 그 PD가 급하게 어떤 심리학과 교수를 찾아갔대요. 박사님, 지금 교수님 지금 이걸 지금 못 찾았습니다. 이 뭐를 가지고 이거 얘들하고 다른 거를 봐야 될 것 같다. 이러니까 이제 거기서 좀 힌트를 얻어가지고 나중에 결론은 뭐냐면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뭐냐면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자각하는 상태. 그 말은 쉽게 말해서 내가 나를 아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시험을 쳤을 때, 아, 저는 왠지 이번에 이거 외우는 거에서 세 개를 틀릴 것 같습니다. 라고 하고,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한테는 물어봤을 때, 똑같은 스크립트를 주고 외우라고 했을 때, 나머지 아이들은, 저 10개 틀릴 것 같아요. 저 다 맞을 것 같아요. 정확도가 굉장히 낮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있는 방법도 이걸 메타인지를 지금 아까 성장 노트를 보셨듯이 메타인지적 접근이에요.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들여다보기.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우리도 잘 몰라요. 어른들도. 내가 뭘 생각하고 있는 건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지, 내가 뭘 잘하고 있는 건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들여다보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그럼 뭘로 들여다봅니까? 이때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학년을 할 때는 그림책을 잘 사용합니다. 그럼 그림책에 만약에 뭐 어떤 책도 좋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불신자가 뭐 이렇게 쓰더라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터널이라는 책을 통해서도 제가 한 예를 들자면 터널에 이제 그림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터널 책을 페이지를 복사를 해서 터널 잘라요. 그래가지고 얘들의 이 안에 뭐가 있을까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나중에 미술 활동을 한다거나 그러면 어떤 애들은 뭐 막 아까도 뭐 이야기 잠깐 나눴지만 아버지한테 학대받는 아이, 방치된 아이, 어떤 애는 공부 때문에 엄청 억압받는 아이 막 다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엄마가요 맨날 잔소리하는 사람 엄마가 괴물같이 나와요라든지 뭐 온갖 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 이제 다른 친구가 야 우리 엄마는 더 하거든 하면서 이제 서로 막 이제 이야기가 난리가 납니다. 이제 온 집안 사정 다 나오면 그러면은 그러면서 애들이 어떻게 하느냐 표정을 가만 보고 있으면 웃어요. 왜 웃을까요? 아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 야, 선생님, 쟤는 나보다 더 심해요. 그렇나? 이러면서, 야, 니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면서 또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애들이 되게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들여다보고,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꺼내보는 거예요. 꺼내기. 그 다음에 그러면은 엄마가 나쁘다.
막 이런 게 아니라 해석을 해준 거예요. 관점을 바꿔주고. 보통은 이제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다른 사람 안보다 내 감기가 더 심하게 느껴지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 보면 다, 우리도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교회 오는 그 현우라는 친구도 하도 불만을 해서 제가 우리 아들이 엄마 잠깐 쟤 좀 이야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한 번은 이야기하려 했는데 잘 됐다 싶어가지고 칠판 가져와 그래가지고는 칠판이 엄청 큰 칠판이 있어요. 자, 네가 생각하는 거 다 한번 이야기해보자 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꺼내봤어요. 걱정되는 거, 화나는 거, 힘든 거 싹 다 꺼냈어요. 그리고는 그렇나, 니도 참 힘드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그런데 이제 내 이야기 한번 들어볼래? 니는 지금 네가 세상에서 네가 제일 불쌍하고 제일 슬프고 제일 안 되는 사람 같지? 그런데 내가 우리 반의 애들 내가 몇 명만 이야기해 줄게. 그 해에 작년에 같은 경우는 제가 맡고 있는 날 코로나 시대였잖아요. 그때 갑자기 제가 급식소에서 밥 먹고 있는데 우리 반 애가 3학년인데 아빠가 교통사고 바로 돌아가셨어요. 그래 애가 제가 진짜 그때 힘들었어요. 애가 여자애가 되게 예쁘게 좀 착실하고 그런 애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좀 한참 안 왔지만 왔는데 애가 다른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눈도 맨날 빨갛게 돼 있고. 그래가지고 엄마는 맨날 이제 저하고 이제 어떻느냐고 전화 엄마 맨날 울고. 그 다음에 또 재작년에 제가 이상하게 또 3학년 이번에 3년을 했는데 한 명은 척추에 무슨 이상이 있어가지고 희귀병에 걸려가지고 제가 맡았던 그 해에 휠체어를 타게 된 거예요. 그러면 걔는 정상적으로 작년에 저 아이들처럼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던 애예요. 그런데 제가 맡았을 때 그때 이제 휠체어를 타고 이제 적응하러 된 거죠. 아, 그 해도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정상인의 삶을 살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고 싶은 거예요, 아직. 선생님, 저도 할 거예요, 막 하고 막 게임을 하는데 제가 고민되는 거예요. 그러면 석희한테 뭘 맞춰서 해줘야 되는데 애는 계속 마음은 여전하죠. 그 내가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해줬어요. 그랬더니 현우가 그만요, 그만요 이러더는 거예요. 왜 나 더 해줄 수 있다. 진짜 많다 이랬거든요. 니 감사한 게 없나 이랬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관점을 바꿔주고 감사하게 되는 것. 제가 아까 성장 노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감사한 것들을 자꾸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힘이 생기고 나중에 도전할 것까지도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사역자님께서 지금 많이 오셨다고 하니까 저는 사역자가 가지고 와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한다면,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1번이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신. 유 목사님께서도 확신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그게 그냥 무턱대고 확신이 아니라 뭐냐면은 저는 그걸 봤어요. 제가 앞에 선 거는 증인으로 선 거예요. 요 목사님 제가 따라한 게 아니라 뭘 봤냐면 저는 사실 학교에 있으면서 굉장히 학교를 그만두고 나오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말을 못하니까 막 그냥 이게 듣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 한 방이면 그냥 끝나잖아요. 사실은 말씀이 들어가면 되는데 이게 묻어나가야 되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제가 학교에 있으니까 그래도 신앙 양심에 뭐 어떻게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냥 아이들 뭐 26명, 28명, 뭐 30 몇 명 있잖아요. 그랬을 때 뭔가를 지속을 했을 때 교사가 내가 직업으로서가 아니라 저는 그래도 사모고 신앙 양심이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맡은 1년 동안에 아이들이 변화돼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변화하려면 뭘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이제 쭉 해오는데 정말 아까 목사님 이야기했던 1% 오늘 조금 하는 거예요. 그럼 애가 안 변하잖아요. 그럼 또 내일 또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애들이 변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성장 노트 지금 보셨지만 지금 4월이잖아요. 한 3명, 2명 빼고는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제 좀 저도 많은 노하우가 쌓였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 묻어나가는 그 복음으로 그냥 마음을 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했는데 아이들은 바뀌어요. 근데 어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안 된다. 안 된다는 걸. 자, 얼마나 심한 줄 아나. 제 배경이 엄청나도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은로는 바꿀 수 있다. 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거를 제가 왜 느꼈냐면,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저희 부모님이 되게 불신자였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막 알코올 중독이었고, 막 제가 어릴 때 억수로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안 보이시지만. 그래서 그런 와중에 제가, 우리 아버지도 아이러니하게 아버지가 예수를 먼저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께서 이제 예수를 믿고 저도 예수를 믿었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안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어도 안 바뀌는 거는 예수님이 없나 하고 이제 자랄 때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보면서 내가 믿음이 들어가고 대학생 때 믿음이 들어가고 그때 대학생 때 다락방을 만났거든요. 그러면서 사단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면서 제가 오빠도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엄마도 안 믿었고 기도를 했어요. 그 전에부터 기도한 게 아니라 설득을 했죠, 처음에는. 그렇게 고생하지 마라. 예수님이 왔는데 하나도 안 듣잖아요. 그랬는데 제가 어느 날부터 그래 내가 뭘 하겠냐 기도하자. 기도도 막 맨날 기도한 게 아니라 했는데 부모님이 싹 다 바뀌었어요. 오빠도 바뀌고 다 바뀌었거든요. 보면서 저는 자랄 때 사람은 사람을 1도 못 바꾼다. 내 아무리 감 지르고 물건을 집어 던지든 책상을 두드리든 사람을 나는 못 바꾼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다. 그런 결론은 제가 있었어요. 그걸 체험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그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하는데 저는 처음부터 제가 믿음이 확신이 있었던 게 아니라 아니 아이들이 바뀌는 거예요, 조금씩. 그냥 신기하네. 그 전에 이야기를 하면 길고 이렇게 된 것도 제가 요 몇 년 사이입니다. 제가 엄청 힘든 일을 한번 겪었었거든요, 교사로서. 그 이후로 그 전에는 제 의가 강했어요. 막 훌륭한 교사가 되고 싶다라든지 뭐 이렇게 좀 첨단적인 그 어떤 교육의 방법을 선도한다라든지 그런 엄청 그런 드림들이 있었어요. 근데 뭔가 제가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다 쳐가지고는 완전히 다 내려놓게 만드시고 그냥 하는 거다. 나는 잘할 것도 없고 안 바꿔도 되고 심지어 내가 또 뭘 바꾸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하는 거다라고 하니까 그 이후로부터는 더 대박입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아니 뭐 내가 욕심을 내리고 막 아무것도 뭘 그런 거 없이 하니까 더 애들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참 이때까지 내가 문제였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확신이고 그래서 뭐 나머지 다른 것들을 제가 다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여러분들이 하실 때 아이들이 참 다르다는 거를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아까도 수업을 하시면서 다 보니까 너무 귀엽죠. 너무 창의력이 넘쳐요. 근데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 어른들도 원래 그랬어요. 그런데 시험 치고 뭐 직장 구하고 뭐 이러면서 바뀌었어요. 눈치 보고. 아까 제가 물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답하기 꺼리잖아요. 왜? 틀릴까 봐. 정답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아까 틀릴까 봐 두려워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도 까르르 재밌다고 하잖아요. 그 모습을 잘 지켜나가줘야 되거든요. 어, 그래서 제가 아이들은 다르다라는 거를 이제 틀린 게 아니라 못한다가 아니라 다르다. 그리고 속도도 다르고 분야도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반 아이들한테도 어저께 적은 노트에 보면 다중지능에 대해서 했거든요. 이게 내가 애들한테 제일 먼저 제가
아침에 물어봤어요. 1교시는 제가 성장 노트를 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하려고 하거든요. 다중지능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 거를 얘들아 너희는 지능이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네. 그 머리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지능이 나 높은 것 같다. 손 들어봐. 한 몇 명 들 것 같아요? 3학년. 한 명도 안 들었어요. 그래 내가 나 몇 명은 들 줄 알았거든요. 그럼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볼래? 거의 다 손을 드는 거예요. 그게 내가 벌써 뭔가가 들어갔구나. 나는 머리가 안 좋구나라는 걸 세상에 그 10년밖에 10년도 채 안 살은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이라는 거는 지능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능은 수학을 잘하는 지능, 언어, 말을 잘하는 지능 이런 건데 그 지능은 그것도 정설은 아니에요. 그런데 다 분야가 다르다. 그리고 거기에 공통되는 거는 자기 인식 지능, 자기 일을 이해하고 이런 지능이 높은 사람, 그게 다 공통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이들은 부모님들이나 사회적인 어떤 기준으로 의해서 아이들이 자기가 못한다고 생각이 이미 각인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3학년인데 어떻게 하냐? 뭐 이야기만 하면 공부 처음 했을 때 공부하면 애들 막 어렵다, 막 힘들다, 뭐 새로운 거 뭐 하면 그 고학년도 마찬가지. 고학년 뭐 하면 어렵다. 얘를 이번에 새로운 거 무조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아까 제가 제 친구를 이야기했지만 너무 심하게 돌려서 또는 부모님이 어떤 어른들에 대한 어른들이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것에서부터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서밋스쿨을 하실 때 성장 노트는 참 모든 곳에서 쓸만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해보니까 저는 지금 웬만하면 새로운 걸로 싹 바꾸거든요. 막 다른 걸 막 하는데 성장 노트는 되게 지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 노트가 뭐냐면 만약에 첫 번째 거의 제가 하고 있는 게 말에 대해서 합니다. 제일 먼저. 유치원생들도 욕 되게 잘하는 거 알죠? 초등학교 1학년도 욕 되게 잘하고요. 욕 안 하더라도 욕 비슷한 망했다, 뭐 꺼져, 미친, 뭐 그냥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는 아예 이게 말을 하면 거의 그래서 삐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장 노트를 통해서 그 성장 노트라는 거는 다큐멘터리 같은 걸 하나 짧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보여주면 욕의 반격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그러면 이제 그때 뭐 부정어를 했을 때 그 침이 나는데 뭐 쥐한테 주사를 했더니 쥐가 죽어버렸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건 하나의 매개체죠. 항상 아까 목사님이 아까 이야기하셨죠. 매개체. 매개체는 동화도 되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현우한테 이야기했던 거는 저희 스토리였잖아요. 스토리도 되고 나의 에피소드도 되고 뭐든 상관이 없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성장 노트를 쓰고 그러면 너희들은 그런 거 하는 거 있어? 그렇게 말하는 거 있어?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이 어떻게 하냐면 야 너희들 그렇게 하잖아.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스스로 말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 분위기. 그래서 얘들아 그러면 그리고 어떨 때는 애들이 항상 혼나다 보니까 자기 이야기를 안 해요. 얘들아 그러면은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봤어? 그러면 막 발표 전부 다 합니다. 누구는 그래 말해보자 이러면서 막 그렇게 먼저 처음에 해도 돼요. 그냥 내가 우리 태권도 다니는데 형아는 뭐 이런 말 한다, 뭐 이런 행동 한다. 그래 좋아 하면서 다 적어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선생님은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면 솔직한 친구 그런 친구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다. 자기의 행동을 스스럼 없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왜? 그 사람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어떤 애가 그럼 나는 그런 거 있다. 손 들어보자. 그러면 몇 명 안 들어요 처음에는. 그러면 이제 몇 명 이제 합니다. 저는요 뭐 망했다를 잘 써요. 뭐 이라든지 그러면은 이야 니 멋지네. 니 진짜 훌륭한 사람 되겠다. 뭐 이렇게 와 박수해 주자.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이제 막 이제 또 이제 발동이 걸리기 시작하면 다른 애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동화책도 아까 사용을 잘 했는데 아까 동화책 같은 경우도 이야기할 거리가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뭐 아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도 되고 우리는 저기
아까 로지는 어디를 건너가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뭐 이게 또 매개체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이미 10살, 9살인데 각인된 게 진짜 많습니다. 제가 참 이게 맨날 매번 놀래는 건데 1학년도 제가 좀 했거든요. 도대체 제가 집에 가서 그랬어요. 하소연을 할 데가 없으니까. 아니 7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니 도대체 이 아이들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니 뭐가 저렇게 너무 심해 이렇게 생각. 내가 고학년은 이해를 했어. 이해를 해요.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뭔지 아세요? 영적인 거예요. 와 진짜 영적인 대물림이 어마어마해요. 이게 영적인 것과 막 이렇게 조상 대대로 막 내려온 뭔가 있어. 막, 와 그래야 제가 야 이거는 진짜 영적인 거는 어마어마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능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확신이잖아요. 나는 힘들긴 힘들죠. 그래서 괜찮아 또 하면 되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인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뿌리 내려졌잖아요. 각인은 영어로 뭔지 아시죠? 임프린트예요. 프린트된데 임프린트 완전 새겨 넣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을 보실 때 왜 사역을 하는데 얘가 안 바뀌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바뀌는 게 맞다. 임프린트가 된 거잖아요. 그 다음 뿌리. 여러분들 제가 텃밭에 가 이제 농사 안 지는 사람인데 뿌리 우리 농장 거기가 뿌리를 뽑았는데 애들하고 갔는데 그 다음 주 또 그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뿌리 막 확 가 있더라고요.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1년, 2년 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바뀐다는 게 이상한 겁니다. 바뀐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안 바뀌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하는 수 있는 만큼만 한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계속 제가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것만 기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체질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내가 체질을 몰랐거든요. 내가 학교에서 목사님한테 말했어. 체질이 영어로 뭐대요? 뭔지 아세요? 체질이 영어로 nature더라고. nature. nature가 영어로 먼저 한국어로 천성입니다. 천성. 천성이 바뀌어져야 돼. 각인된 거, 뿌리 내려진 거, 체질이라는 거, 천성이 완전 뒤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교육을 뭐라고 보세요? 쉬운 거예요. 만만한 거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좋은 학원 가가지고 애가 갑자기 공장에 가듯이 딱 갔는데 탁 찍혀갖고 나오고 이거 아니라는 거죠. 완전 7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여러분들은 저는 제가 그래요. 나는 그 애들 보면서 나한테도 엄청난 게 있을 거야. 진짜 나한테도 나는 교육을 좀 이거 랩런트를 하면서도 제가 저를 엄청나게 많이 반성을 하거든요. 하나님, 제 요즘 우리 애들하고 포럼할 때 우리 교회에서 애들하고 포럼할 때 나는 하나님께 요즘 이렇게 기도해. 나한테 어려움이 오더라도 내 안에 이상한 거 다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 옛날에는 너희들처럼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기도했어. 그런데 지금은 옛날에 사모님이 겪었던 어려움들이 너무 좋았어. 왜냐하면 나를 바꿀 수 있어서. 그래서 나는 앞으로 어떤 힘든 일이 생겨도 너무 좋다. 왜냐하면 내가 몰랐던 거 내가 나오니까. 그걸 몰랐으면 어떻게 할 거야? 나 완전 복음운동 한다면서 얼마나 방해꾼, 회방꾼, 남봉꾼 아니겠냐. 내가 맞다고 착각하고 살면 얼마나 그건 진짜 아니잖아요. 랩런트 교육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체질된 거를 다 드러내기 위해서 저 혼자 성장 노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이거 제가 지금 들고 왔는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래서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다양하게 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은 춤을 잘 추시면은 춤으로도 하고 뭐든지 정답이 없는 거예요. 책으로도 할 수 있고. 아침에 이거는 뒤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 랩런트 서밋 스쿨을 할 때 제가 3, 4월에 좀 이렇게 애들이 이제 체질이 좀 바뀐다고 했잖아요. 성장 노트나 이런 걸 하면서 제가 3, 4월에는 되게 딱 뭔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반 애들한테 물었어요. 얘들아, 선생님은 옛날에 꿈이 뭐였을 것 같아? 이러면서 저 사실 어릴 때 꿈이 교사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뭐였을 것 같으니까 애들이 선생님이요, 형사, 군인. 제가 학교에서 이미지 어떤지 아시겠죠? 그리고 가끔은 코미디언 이렇게 해요.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어쩔 때만 웃기고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왜 그랬느냐? 애들 아까 뭉치니까 한 명 있을 때 엄청 이쁘거든요. 근데 여러 명 있으면요 무서워요. 막 뭐가 요즘에는 그 막 다 부사집니다. 막 어떻게 놔두면 요즘은 또 옛날하고 달라요. 우리 어른들이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 한마디만 탁 하잖아요. 지금 얘들아 다 돌아다니고 내 말 아무도 안 들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잘 듣고 있어요. 나중에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어떻게 하다 그래 됐느냐?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교회지만 아이들한테 규칙과 질서, 역할을 분명하게 해줘야 됩니다. 정말 그거는 분명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것도 각인시켜야 돼요. 뿌리 내려줘야 돼요. 체질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규칙을 정할 때 보통은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교육할 때 뭐, 야, 차 건널 때 어떻게 해야 돼? 야, 차 왼쪽으로 보고 오른쪽으로 잘 보고 신호 바뀌고 이렇게 막 어른들이 막 설명을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죠. 뭔가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아이들이 이야기하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얘들아 반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얘들아 선생님은 우리 반을 완전히 엉망진창 우당탕탕 반으로 만들 거야. 이랬거든요. 에? 야 완전 엉망진창이야. 한번 상상해봐. 진짜 그런 반 있어요. 만들 거야. 선생님이 만들 거야. 우당탕탕 완전 엉망진창이야. 선생님 그에 대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 어떻게 할까? 자,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당탕탕 하니까 이제 엉망진창반이라니까. 뭐 애들이 싸워요. 욕해요. 쓰레기 버려요. 뭐 온갖 거 다 나올 거잖아요. 막 뭐 공부 안 해요.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다 적어요. 다 적어요. 친구들 이야기하는 거 다 적고. 자, 그러면 얘들아, 그러면서 애들이 막 이야기하면서, 와, 진짜 심하다. 막, 와, 하면서 저거 막 표정이 막 이상해져 가더라고. 심지어 내가 또 한술 더 떠서 막 내가 이제 물건 던지고 책상 부수지. 책상 부숴야지 우당탕탕 반이 되지. 싫으면 안 돼. 막 다 쏟는 거지. 이러면서 이제 막 제가 이제 그렇게 좀 하면 애들이 더 업이 돼가지고 막 하는데, 그러면서도, 생각만으로 괴로운가 봐. 자, 그만. 그러면서, 얘들아, 나는 그 반에 꼭 들어가고 싶다. 손 들어줘. 싫어!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야, 너희도 그런 반 들기 싫어? 왜? 하면서 이제 대화를, 아까 이야기했던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요, 너 맨날 싸우고요. 맨날 나 다칠 것 같아요. 뭐, 어떻게. 그래? 이래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반에 들어가기 싫으면 우리는 어떤 규칙을 세울까?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뭐 그런 것들은 넘어가고, 제가 지금 올해는 3개의 규칙을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일단 어쨌든 애들한테는 간단하게 해야 됩니다. 간략하게. 뭐든지. 간략하고 분명하게. 복잡하면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을 합니다. 적어요. 두 번째,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하기 싫은 일은 많이 하고, 하고 싶은 일은 적게 합니다. 요 3개. 그래가지고 애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소화가 안 됩니다.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나 유목사님한테 참 교육학적으로 되게 많은 도움 받습니다. 맨날 반복입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자. 해야 할 일을 합니다. 두 번째 해가지고 이제 제가 한 달 동안 했거든요. 이제는 얘들아 우리 반 규칙 이제는 안 합니다. 왜? 다 외웠거든요. 1번 해야 할 일을 합니다. 2번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3번 해야 할 일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러면 여기 다 3개 다 걸려요. 쉬는 시간에 보면 어떤 애가 막 쳐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그냥 내가 혼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얘들 얘야 누구가 지금 진영이가 지금 이렇게 했어. 얘가 지금 울어. 뭐 때문이야. 항상 제가 뭐 그랬죠. 얘 입에서 나와야 돼요. 선생님 얘가요 얘를 밀었어요. 그러면 우리 규칙 중에 뭐가 해당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에 걸리잖아요.
공부를 안 하면 해야 할 일을 안 합니다. 걸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어떤 질서의 규칙에 대해서 항상 딱 정확하게 그리고 계속적으로 만약에 그런 것들이 흐릿해지면 또 다시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역할을 나눕니다. 역할. 우리 서밋스쿨을 하면 어른들이 자꾸 또 교회라고 하니까 사랑으로 사랑도 올바른 사랑 줘야 돼요. 다 어른들이 치워주고 다 주고 이러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다 역할을 나누. 조그만한데요. 4살인데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래서 역할을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너는 쓰레기 줍기. 저는 역할이 지금 우리 반에 한 13개인가 14개인가 세분화돼가지고 그냥 공장같이 돌아가요. 심지어는 역할을 검사하는 사람도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친구가 야, 너 선물함 정리한 거 체크 안 했잖아.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먼지 닦는 거 너 하세요. 하고 이제 하고. 그래서 역할을 정해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할 때 그 일의 순서를 정해서 자동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연습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서밋스쿨을 한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막 오잖아요. 와 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들어와가지고 막 어떤 애는 저기서 놀고 어떤 애는 여기서 놀고 이게 아니라 저희 반에는 애들이 딱 오면은 제가 늦게 어젠가 그저께인가 한번 한 3분 늦었거든요. 근데 애들 전부 다 뭘 하고 딱 우리 반에 내 선생님 있는 것 같아. 다 뭔가를 하고 있어요. 돌아다니는 애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랬느냐? 그걸 연습을 시켰어요. 순서를 정해요. 순서를. 1번 교실에 오면 가방을 정리하고 책상에 앉습니다. 2번 매일 수학이 있거든요. 우리 학교가 학군이 좀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창원시내에서 시내인데 시골보다 더 이게 학력이 떨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매일 수학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학습 연산을 매일 하거든요. 절반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이랬는데 이게 습관이 되면 제가 한 번 안 주면요. 선생님 매일 수학이 없어요. 불안해요. 이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매일 수학을 풉니다. 3번 다 한 매일 수학 학습지는 서랍에 넣습니다. 4번 책을 읽습니다. 5번 종이 치면 저는 뭘만 이야기하면 되냐면 정리하세요 라고만 말합니다. 그러면 성장 노트를 꺼내고 날짜를 씁니다. 그 다음에 역할이 또 정해져 있거든요. 모둠에서도 역할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도우미는 우유를 나눠주고 모우미는 매일 쓰기 또 매일 쓰기라고 또 숙제가 있어요. 매일 쓰기는 뭐냐면 집에 가서 책 한 권 안 읽어도 돼요. 책에 있는 문장 하나를 3번 쓰는 거예요. 만약에 영희가 배가 몹시 아팠습니다 라면은 그거를 한 문장을 3번 쓰는 거예요. 근데 얘들아 책은 봐야 돼. 책의 그 장면을 봐야 돼 하고 보면은 그게 엄청 제가 오래 하고 있는데 1학년들은 글을 뗐어요. 글 모르는 애들이기 때문에 우리 반에 한 7명이었는데 다 뗐고 그래서 이제 지금 애들은 책을 많이 읽게 되는 습관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선생님 저 칭찬받아요. 엄마한테 맨날 책 읽는다고 책 안 읽는데 그래서 그 매일 쓰기를 저한테 갖다 주고 이렇게 순서가 쫙 있어요. 그럼 내가 해라 앉아라 가방은 저기 놔두고 하고 지시를 안 해도 돼요. 그렇게 하면 굉장히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것이 너무 낭비돼 필요해요. 그래서 서밋스쿨을 할 때 딱 그 순서들을 그대로 딱 정해서 습관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이빨 칠 때도 똑같잖아요. 처음에는 애들한테 이거를 꺼내고 칫솔을 꺼내고 치약을 바르고 이를 양치를 하고 이거를 다 가르쳐야 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완전 다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다른 것에서도 다 응용이 되거든요. 얘들아 체육 시간이야 라고 하면 아이들이 전부 다 나가서 줄넘기를 하고 이렇게 그 순서 수학 같은 경우도 저는 제가 뭐든지 게임을 잘 하거든요. 그러면 수학 달리기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얘들아 준비됐나? 준비. 이렇게 그럼 연필 딱 들어요. 한테 야 너 반칙했잖아. 수학 달리기가 뭐냐면 그 페이지마다 푸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름 붙였을 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름표를 나중에 막 붙이는 건데 어쨌든 그것도 이런 순서대로 연습이 된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실제 이제 교육으로 들어가서 교육의 키워드는
변화, 성장, 발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초반에 우리 반 애들한테 약간 사이비 교주같이 행동하거든요. 뭐라냐면 자, 여러분 선생님하고 공부하면 달라집니다. 자, 따라해보자. 발전할 수밖에 없다. 그럼 애들이 전부 다 뭐지? 처음엔 좀 이상했는데 얘들아 안 믿어도 상관없어. 너희는 발전할 수밖에 없어. 변할 수밖에 없어. 선생님 저는 변하기 싫은데요. 상관없어. 미안한데. 발전할 수밖에 없어. 완전히 이제 사이비 교수처럼 심어요. 그 애들이 진짜 나중에 하다 보면 그 요즘에는 제가 얘들아 너 칭찬 릴레이 같은 것도 자주 하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발전한 거를 칭찬해요. 그러면 선생님 제 주은이 예전에 책도 안 펴고 저랬는데요. 요즘에 선생님 막 너무 수업을 잘해요. 막 이렇게 막 칭찬하잖아. 자, 선생님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고 했지. 맞나 틀리나? 맞아요. 이제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에 같은 경우는 그 다른 용어를 다르게 여러분들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함께 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럼 애들 전부 다 웃어야죠. 왜? 적어도 IQ 30 올라가거든. 애들 막 웃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되면 맞아. 그 어떤 애는 체험학습을 저것마랑 같이 여행 가야 되는데 큰일 났대요. 엄마 선생님하고 공부를 안 하면 공부를 해야지. IQ 30 올라가는데 지금 그 시기를 놓칠 수 없다. 그렇게 어쨌든 이제 그렇게 애들한테도 확신이 심어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냥 그 가치를 심어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이 자리 보통 자리가 아니야. 서밋스쿨에 너희가 왔다. 이것만으로도 너희는 정말 대단한 존재야. 변할 수밖에 없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학습에 대해서 5개념을 좀 바로 잡아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5개념이 뭐냐면 공부는 어렵다, 하기 싫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제가 세 개로 저는 공부를 뭐라고 분류를 하냐면 첫 번째는 기초 지식, 두 번째는 창작과 탐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문성이에요. 자, 처음에는 기초 지식을 안 하고 창작 탐구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처음에는 기초 지식 내가 하기 싫어도 구구단 외워야 되고 글쓰기 해야 되고 반드시 뭔가를 해야 돼요. 문제를 덧셈 뺄셈을 하든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처음에 이거를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기초 지식은 훈련이잖아요. 반복이잖아요. 하다 보면 애들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공부는 끔찍한 거야. 하다가 혼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우리 어른들도 못했는데 어른 됐다고 애한테 억수로 구박하거든요. 글씨를 니네 리을을 갖다 이랬어 나오면서 막 옛날에 자기도 그랬으면서 그래가지고 야 니 그만 대단한 거지. 일기 써오랬더만 엄마하고 밤에 난리가 났는가 봐요. 그 이후로 내가 알림장에 절대 고치지 마라. 틀린 거 상관없다. 그 부모님들이 지금 잘못한 게 되게 많아요. 그냥 아이는 스토리를 쓰는 게 다예요. 지금 아까 성장 노트 보셨잖아요. 우리 반에 쓰는 게 되게 많거든요. 아까 그 그림 동화책도 보셨죠. 원래 3학년이 저 정도 잘 못 줘요. 근데 저게 한 6월, 7월 되죠. 어마어마하게 씁니다. 그냥 얘들아 그만 써. 선생님 종이 필요해요. 종이를 주세요 하는 거예요. 왜? 이 기초 지식을 쌓을 때 부담이나 거부 반응 여기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할 때 여러분들이 그 애들한테 그래요. 제가 저요 못 써요 못 해요 아니야 그러면 야 그러면 너 학교 왜 올 거야? 못하니까 오는 거야. 그리고 너는 잘하는 것도 있어 하고 계속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창작과 탐구를 하게 돼요. 저쪽 아까 제가 이야기책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림 동화책 했어요. 제가 개미가 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개미 이야기를 좀 해줬거든요. 어릴 때 개미 이야기, 그러니까 애들이 개미에 대해서 자꾸 쓰는데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이제 그런 거를 창작과 창작으로 넘어가거든요. 시쓰기를 배웠다. 시쓰기를 외우고 뭐 어떻게 했다. 그러니까 기초지식이었는데 자기가 나중에 시를 써요. 그래 지난번에 저거 동화책을 하니까 선생님 다음에 저는 이 편이 지금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육의 핵심은 뭐냐면
어떤 때 성공한 거냐면 노래도 있잖아요. 아니 벌써 끝났어? 이러면 여러분 성공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애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툭 던집니다. 아, 재밌다. 달리기, 수학 달리기 했는데, 우와, 재밌다. 또는 그 다음에 어떤 애들은, 다음에는 뭐, 이렇게 해야지? 다음에는 뭐예요? 다음에는 이런 말들. 여러분, 이게 되게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 분야는 뭐냐면, 이러다 보면, 하다 보면, 우리 반에 지금 저기 책에 제가 엄청 감탄을 한 책이 하나 있었는데, 생각이라는 그 책을 지은 애가 있는데, 제가 그림 동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정말 많은 그림 동화를 봤는데, 쟤는 출간을 해도 될 정도. 나 진짜 너무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민규야, 너는 어떻게 해서 그림을 잘하게 됐어? 그러니까, 선생님, 쟤는 학원 다녀요. 근데, 학원 다닌다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그림을 좋아해요. 그래서, 저 집에 가면 전부 다 그림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림을 온 벽에 다 그림이라는 거예요. 지가 그린 걸. 이제 전문성으로 간 거지. 그리고 어떤 친구는 작년 같은 경우에 곤충, 그러니까 제가 배추 흰나비,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데 그에 대해서 이야기 하면서 저는 이제 융합 수업 같은 걸 좀 하거든요. 그걸 하다 보면은 너무 지식이 굉장한 애가 있더라고요. 한 명은 책을 많이 읽어내고 한 명은 진짜 걔는 엄청나게 내가 또 인터뷰를 잘해요. 야, 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곤충에 대해서 박사가 됐어? 를 물어보니까 맨날 부모님이랑 함께 나가면 채집을 한 거예요. 그래 선생님이 저요 뭐 핀셋 해가지고요 그거 다 해봤어요. 정말 뭐 박제도 해보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와 살아있는 수업. 좀 힌트를 얻으세요. 그래서 이게 약간 전문성으로 또 거기서 또 뻗어나가겠죠. 그 다음에 뭐 짧은 시간에 다 할 수가 없어서 교육의 목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아이들이 살아남는 자. 지금 수많은 아이 저는 제가 우리 랩런트들한테 그래요. 너희는 지금 너 감사한 줄 알아라. 너 이제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오냐. 정말 하루에 엄청난 인원수가 낙엽 떨어지듯이 우두두 떨어져서 자살하는 그런 자살 시대. 미쳐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넘쳐나는 시대에 살 거다. 그래서 너희는 살아남는 자 일단 살아남아야 돼요. 그 환경에서. 두 번째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나중에는 확장시키는 자. 그래서 우리 큰아들이 이번에 그 현우라는 친구를 전도를 했거든요. 우리 큰아들이 막 전도하는 체질이 아닙니다, 절대. 그런데 그 현우라는 친구가 시연아, 니는 좀 다른 것 같다. 막 물어봐서 지가 대답해줬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배드리고 애가 많이 바뀌었는데 어쨌든 교육의 목표는 이렇고 그 다음에 교육의 정의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련인 것 같아요. 수련. 저는 수련이라고 생각해요. 수가 저도 한자 보니까 닦을 수, 련이 딱 단련할 연이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고 이게 수련의 과정, 그러니까 한 번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쭉, 그러니까 왜 수련이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오랜 시간 뭐 돌을 닦는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수련의 과정이다. 우리 아이들도 1년 만에 바뀐다 뭐 이런 거보다는 계속 하는 것 같고 그리고는 두 번째는 조금 중요하고 힘든 건데 어른들이 변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랩넌트 교육의 키는 어른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이 변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줌으로 그때 다른 애들하고 하는데 저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되게 이득을 본 것 같아요. 저도 그러면서 이제 독서에 대해서 조금 제가 더 파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책을 읽으면서 저는 이게 제 독서 노트거든요. 집에도 몇 권이나 있는데 독서 노트를 쓰면서 굉장히 제가 메타인지적 접근 저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수첩에는 제가 아까 목표를 적고 저의 땅과
시간만 올려 쭉쭉쭉 적어 나갔어요. 그리고 뒤에도 독서 노트의 정체성을 밝히고 그 다음에 이런 하얗게를 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유목사를 이야기하는 작품? 소소하게 작품이 따로 있나? 내가 하는 게 작품이지. 이러면서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제가 잘해서 칭찬 안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 그림을 엄청 못 그린 사람이 보고 그린 거거든요. 하다 보니까 늘더라고요. 맨날 구글에 켜가지고 무슨 일러스트레이션 쓰면 치면 쫙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보고 쓰고 이렇게 하는데 또 생각난 것도 제가 적고 이렇게 하거든요. 제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내가 애들한테 할 때 얘들아 사모님은 이렇게 했어. 오늘은 내가 이 책 보면서 이렇게 느꼈거든 하고 이렇게 딱 보여주잖아요. 애들이 전부 다 우와 일단 해요. 우리 반에서도 제가 이거 보여줘요. 줌 수업 작년에 했잖아요. 줌 수업 할 때도 제가 얘들아 선생님 오늘 이 책 읽었는데 이렇게 적었거든 했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날 등교를 했어요. 근데 어떤 애가 한 명 막 쓰고 있는 거예요. 수첩을 요만한 걸 들고 여자애가 서경이라는데 책을 보면서 막 쓰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서경아 왜 써? 그러니까 그냥 쓰고 싶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번에 제가 또 다른 불신자애들하고 또 줌을 하는데 저도 얘가 요즘엔 또 새벽 기상에 대해서 하고 있거든요. 애들 보고는 일어나라면서 어른들은 자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상을 하는데 5시나 이쯤 돼서 일어나서 이제 사진을 찍어요. 제가 아침에 사진을 찍으면 너무 예뻐요. 아침에 일어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매일 보는 해예요. 그런데 매일 달라요. 날씨에 따라서 각도에 따라서 그 사진을 딱 동영상 찍어요. 제가 자전거 타면서도 찍거든요. 자전거 타고 오른손으로 막 찍어 막 이래가지고 하면서 왜 애들 보여주려고. 그래서 제가 인스타를 하거든요. 인스타에도 올려요.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막 보여주니까 줌 수업할 때도 우와 선생님 또 보여주세요. 야 분명히 선생님은 어디에 산다 이러면서 막 제가 개인정보를 안 알려주니까 그러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애들이 너희는 무슨 챌린지 할래? 선생님 새벽 기상 챌린지 하거든. 그러면 어떤 애들은 저는 무슨 챌린지 줄넘기 챌린지 할 거예요 하면서 처음에는 한두 명 하다가 나중에 막 하게 된다거나.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 아 해라고 하는 것보다 또는 뭐 누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보다 나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 굉장히 유의미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함께 성장하는 게 함께 성장해야 한다. 지금의 내 수준 상관없어요. 나는 진짜 안 되거든. 그래서 그 제가 예전에 5학년 애들하고 했는데 헤비 트래커라고 했는데 그 팔아요. 팔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동그랗게 네모나게 해가지고 그 위에 고칠 습관이 있잖아요. 만약에 새벽 기상 적으면 1, 2, 3, 4, 5, 6, 7, 8, 9, 10, 100개 막 있거나 30개가 있어가면 도장, 이렇게 스티커도 붙이고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반에 그 문 앞에다가 쫙 붙여가지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애들 하고 했어요. 자, 우리 한번 동영상을 제가 너무 설명을 길게 했는데 한번 우리 반의 애들 한번 영상 좀 볼게요. 이게 진짜 아침, 그러니까 작년이거든요. 성장 노트 하기 전에 이제 동영상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이제 얘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인데 집중하는 방법.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올해 3학년. 다른 거, 그 다음. 네, 사진. 네. 아, 이게 뭐냐면, 그 이름표거든요. 아이들이 오면 이름표 같은 걸 쭉 만드셔도 참 좋아요. 그래가지고, 역할 다 했으면 뭐 이름표 올린다거나, 그래가지고 어떤 애는, 재작년에 어떤 애는, 야, 너 이름표 철커덩이다 이러더라. 뭔지 아시죠? 안 좋을 때 철커덩이라는 거지. 내가 기억하기 쉽게. 역할도 뭐 이렇게 이용하고, 칠판 자석이거든요. 이렇게 붙는 거를 쓰시면 또 좋아요. 이렇게 이름 다 있거든요. 3개 세트로.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바른 글씨왕 해가지고 제가 저 칠판에다 쓰거든요. 저 위에 칠판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러면 얘들아 오늘 국어활동 예쁘게 한 바닥 탁 쓰면 바른 글씨왕이다 이러면서 그러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그거 자체로 되게 뿌듯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이름표가 또 저쪽에 좋은 데로 올라가는 거지. 그 뭐 그런 식으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 요거는 이제 따끈따끈하게 목요일 날, 금요일 날 한 거네. 금요일 날 무브 인형이라고 요거 1,000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애들 이제 했어요.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디자인 막 하고 처음에 한 2개, 3개 모델로 네가 색깔 칠해보고 그 다음에 제가 마칠 때 얘들아 이거 이 친구 이름 지어준 친구 손 들어봐니까 애들 다 손 들더라고. 내가 말 안 했는데. 지금 창작 탐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들아 이 친구가 좋아하는 게 뭘까? 이 친구의 집은 어디 살아? 그 전부 다 상상력이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에 대해서 다음에 이야기 써주자.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막 자기가 생각해놔. 현장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들아 그러면 우리 다음번에 이 친구들을 위해서 가구를 하나 만들어줄까? 그러니까 뭐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컴퓨터요, 침대요, 뭐 이렇게. 그럼 또 디자인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까 스팀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끝났나요? 없나요? 아, 그냥 이제 급하게 한다고 뭐 많이 못 들고 왔고 여러분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한답니다. 제가 목사님한테 오면서도 그랬어요. 아, 내가 그래도 줄 게 있어서 다행이다. 내가 나이는 들었는데 학교에서 하기 싫다 싫다 하면서 뭐 내가 22년 동안 이렇게 할 줄 몰랐는데 제가 한 건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건 있었어요. 내가 돌이켜보면 뭔가 매년 다른 걸 해보려고 했어요. 좀 성격도 좀 그래요. 뭔가 자꾸 시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이제 제가 연수를 어디 같이 어떤 선생님과 같이 받으러 갔는데 재능 기부에 대해서 제가 배웠어요. 그냥 어머 이거 너무 좋다. 재능 기부 좋다. 이래가지고 하고는 저는 그 다음날 이틀 뒤에 바로 했어요. 그럼 제가 이해를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강의 듣는 거랑 하는 건 다른 거 아시죠? 그거는 어떻게 하는지는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했는데 그냥 했어요. 그냥 했어요. 그래 어쨌든 해보자 했는데 나중에는 첫 번째 해보고 두 번째 해보니까 아 이거 양식이 필요하네 해가지고 제가 양식 만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우리 학년 전체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다음 해에는 학교에 고학년들 다 그걸 했어요. 재능 기부를 다 하게 됐어요. 이게 확산이 된 거예요. 나도 모르게 확산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들었는데 여기서 들었잖아요. 오늘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냥 해보는 거예요. 동화책을 읽든 뭘 하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올해 제가 사실 2021년에 1월 1일 날 아버지 상을 치렀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되게 많이 힘들게 하셨던 아버지가 갑자기 조금 이렇게 힘들게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거를 겪으면서 제가 아버지가 좀 이렇게 저는 막 증오는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돌아가시면서 제가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나는 몇 년 남았지? 사실 우린 죽음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용 목사님 표현으로는 이사 가잖아요. 그럼 이 땅에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영원한 것을 남기고 가야 되겠구나. 그 영원한 것은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관이 없는 거예요. 크든 작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우리 애들한테도 우리 큰애한테도 그래요. 시연아, 니는 미국 대학을 가든 안 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 주연이도 니는 지금 그거를 뭘 잘하고 안 잘하고 중요한 게 아니다. 니 뭐냐 제가 증권을 하고 있거든요. 독특한 아이들입니다. 우리 집 아이들이. 그래가지고 너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 돈 많이 벌면 뭐 할 건데. 너가 좋은데 영원한 걸 남기고 가야 된다. 영원한 걸 뭘 남길 건지를 너희가 찾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공부다. 그거를 큰 그림을 가지고 접근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올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뼈를 저희 집이 있어요. 왜 아버지 고향에 저희가 어떻게 살게 됐어요. 그냥 바다 그쪽에 섬에다 뿌려달라 해가지고 뿌렸거든요. 근데 제가 아침에 기상한다 했잖아요.
아침 운동을 어디서 하냐? 맨날 거길 지나다녀. 맨날 뛰면서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래 나도 정말 한 줌 흙으로 정말 돌아갈 건데 나는 뭐 할 건가? 난 오늘 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중에 무슨 조건이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뭘 할 것인가? 그래 나는 잘할 필요도 없다. 잘할 필요도 없고 바꿀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냥 오늘 어떻게 살 것인지 저 이 노트 말고 집에 노트가 5권이 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각인하거든요. 오늘 또 딱 쓰고 학교 가면 제가 막 쓰고 오늘 내가 할 거에 대해서 쓰고 내 생각에 대해서 쓰고 또 복음 아닌 것 드러내는 것도 쓰고 또 챌린지 할 것도 쓰고 또 깨달은 것도 노트가 있어. 깨달은 것도 쓰고 계속 변화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이 드셨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양심, 구원받은 양심이 있으면 우리가 뭔가 영원한 걸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서밋스쿨은 그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Q&A 주셔가지고 집중이 어려운 아이들과 집중이 되는 아이들 함께 수업하는 방법은 뭐냐? 완벽한 집단은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섞여 있는 게 맞습니다. 섞여 있어가지고 바뀌는 것 증인으로 서고 또 리더는 그 아이들을 돌보면서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휴대폰 미디어 노출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요즘 초등학교 애들 거의 다 휴대폰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우리 학부모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가 안 그래도 수업 시간, 이번 주에 그 일이 있었어요. 수업 시간에 막 방과후 가가지고 막 휴대폰 보고 막 이렇게 수업 방해하고 했대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솔직히 말해서 휴대폰을 쥐어준 거는 사탕 껍데기를 까서 아이한테 오른손에 쥐어주고는 너는 이거 진짜 다 하고 난 뒤에 정말 먹고 싶을 때 먹어라 하는 것과 다른 게 없다.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쥐어주는 건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할 경우에는 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해야 될 경우는 부모님이나 교사가 함께 있을 때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사용하는 게 참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 견해는. 그 다음에 3번 질문에 학업에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할까?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관심을 어떻게 가지게 할 것인가? 이게 출발점이 중요한데 공부는 개인적인 것 같아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내면에서 이렇게 머리가 외부에서 이렇게 주유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과 생각과 뇌가 행동이 동기 없이 강요나 시스템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늦더라도 아이가 깨달아서 할 수 있도록 아까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거 많이 나왔습니다. 학습이라는 5개념을 고쳐줘야 되고 작은 것을 성취하고 그것에 대한 칭찬과 격려를 듬뿍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사례들을 보여줍니다. 보면은 저는 김연아 선수나 이런 박태환 선수 여러 인물들도 많이 다루거든요. 그럼 얼마 전에 제가 김연아 선수를 보여줬어요. 김연아 어릴 때 선수 시절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엉덩방아 엄청나게 찍으면서 울면서 훈련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유튜브 다 있습니다. 그 애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엄청 화려하게 올림픽 무대에서 쫙 하는 거 있잖아요. 막 그 멋진 모습을 보여줘요. 그럼 애들이 와 잘한다 이러면서 해요. 근데 얘들아 김연아 선수 어린 시절 보여줄게. 아주 보여줘요. 울고 막 고통 그 자체예요. 그걸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저런 사람들도 저렇게 노력해서 저렇게 되는구나 이런 사례들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확신을 심어주고 자 이거 다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그 다음에 유치부 랩넌트 집중력 기르는 방법은 집중력은 어느 하나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치부는 놀이에 집중해야 되는 것 같아요. 놀이. 그 놀이는 모래놀이를 한다거나 레고 놀이를 한다거나 관찰하고 그냥 뭘 주면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자연 친화적인 놀이가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아이 키울 때 그 숲놀이터라고 독일인가?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거기서 되게 저는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숲놀이터. 그래서 숲에 가면 다 있어. 그래가지고 그런데 제가 우리나라에도 숲놀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동네에도 숲놀이터를 하는 절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엄마들이 얼마나 별나냐면
거기 원장 선생님한테 거기 돌멩이하고 다 치우라고. 다친다고. 우리 애 다쳤다 왔지 않느냐.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져가서 소꿉놀이 같은 거 재료 들고 가가지고 모래 막 하고 있잖아요. 저는 숨기고 왔거든요. 막 숨겨 다음번에 찾아서 또 해보자 하고 물도 갖다 주고 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비 올 때 저는 맨날 나갔어요. 애 데리고. 비 오는 날은 항상 엄마하고 나가는 날. 그러니까 맨날 첨벙첨벙 하러 가자고 하면 첨벙첨벙 하고 막 거기 막 이렇게 보고. 보통 엄마들 더럽다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게 집중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 비싼 돈 주고 맨날 클럽 다녀요. 체육 같은 그런 거. 그게 아니라 아빠하고 공 차고. 뭐 어디 호수 가면 우리 아들 그 둘째 아들은 맨날 돌멩이 던졌어. 돌멩이 계속 가면 한 시간 동안 돌멩이 던지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래 이제 다 던졌나? 그럼 이제 가자. 뭐 그런 거. 집중은 뭐 별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게입니다. 그다음 나이 차이가 있을 때 어떻게 독서를 할 수 있을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따로따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 따로따로 하는데 그거를 할 때 남자친구를 동시에 두 명을 사귄다 생각하고 하는 거. 뭐냐면 이 아이 둘이가 있다면 난 너만 사랑해 하듯이 책을 이제 얘랑 막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다른 놀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얘 또 이제 다음에 또 집중해서 얘 하고. 그래서 어쨌든 따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나이나 학업 수준 차이가 난 아이들이 수업 같이 받을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일단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들 수준 다 다르잖아. 그런데 수준 차이가 있지만 우리 같이 해보는 거야 하고 서로 가르쳐주기. 그러면서 또 개별 교육이 또 이루어져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학습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진행 중인 서미스쿨 커리큘럼 이런 거는 목사님이 이야기하셔야 될 것 같고요. 랩넌트의 달란트 개발 전문성으로 연결된 사례. 지금 사실 뭐 이거는 애들이 다 키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우리 애들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큰애는 일단 초등학교 때는 과학 쪽으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랬는데 아이들이 어릴 때 과학에 관심이 있다가 해서 걔가 커서 과학으로 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것들이 다 연결되어서 지금 랩넌트 스쿨 우리 스쿨에서 과학을 강의를 해요. 지가 예전에 영재교육원도 다녔던 그런 것들이 커리큘럼 이런 것들이 지가 지금 아직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강의를 하는데 아주 이렇게 눈높이에 맞게끔 애들한테 되게 설명을 잘하더라고요. 랩넌트가 랩넌트를 가리킨다. 그게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모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연이 같은 경우는 저 둘째는 컴퓨터를 또 되게 좋아해가지고 컴퓨터 쪽으로 되게 또 이렇게 전문성 분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러다가 요즘에는 다시 피아노로 또 왔어요. 피아노를 하루에 3시간이고 피아노를 연습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혼자 독학을 했는데 나중에는 제가 안 되겠다 싶어 학원을 얼마 전에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보내니까 선생님이 그 뭐지 전공을 시킬 마음이 없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게 맞아가지고 그래 어쨌든 뭔가에 몰입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러다가 또 피아노 말고 또 다른 데로 또 갈 수도 있겠죠. 어쨌든 애들이 이렇게 또 우리 랩넌트 한 명은 암기력이나 기억력 같은 것들이 조금 이렇게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종이접기 같은 것도 해도 되고 종이접기를 하고 뭐 이렇게 해 나가고 있고 일단 지금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렇게 다 말씀드릴 건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밋으로 키우기 위해 어릴 때 갖춰야 될 습관이나 규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가 잘하면 된다. 죄송한데 그래서 저는 우리 애가 안 된다고 하면은 내가 잘해야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도전하고 변화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자꾸 보이고 함께 하는 거죠. 네 공부 좀 해라 이게 아니라 같이 책 읽고 같이 이제 변화해 나가고 그다음 미디어 컨텐츠 추천은 지식 채널 EBS, KBS, SBS 스페셜 뭐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거 뭐지 쭉 연관해서 뜨는 거 아시죠? 하나 해놓으면요 쫙 추천 영상 뜹니다. ESL 커리큘럼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몇 가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하던 것만 지금 보시면 우리가 지금 뭐 시간 관계상 예를 안 들면은 지금 원래는 서밋 시간에서 하는 거는 주로 저희들은 이제 예, 이거 이제 줌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잠깐만요. 뭐 줌으로 지금 하고 있는 모습들은
이게 이제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제 이거 서미스쿨 금요일 날 모여서 이렇게 줌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는 지금 줌으로 하고 있는 게 뭐 지금 이런 식으로 자 지금 뭐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좀 갔다 갔다 하는 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큰애가 다른 지역에 가서 이제 강의한 겁니다. 이건 계속 이렇게 원래는 해왔어요. 계속 우리 서미스쿨 할 때도 지금 이제 우리 큰애입니다. 과학 수업 이제 주로 하고 있고요. 이제 과학 수업이나 아니면은 뭐 영어 같은 거 직접 수업하고 나면 우리 이제 이렇게 뭐 항상 우리는 웬만하면 본인들에게 직접 우리 큰 작은 애가 애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도쿠불통도. 그러니까 레몬트가 레몬트를 가르치는 모델은 무조건 도움이 되니까 서로가 서로를 배우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 또래 집단에게 배우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친구가 못하는 친구 가르쳐주고 그럼 자기도 가르치면서 배우고 또 배우는 친구도 또 배우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각자의 전문성이라는 건 그래요.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아까 몰입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그 전문성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몰입이 안 돼서 문제잖아요. 몰입만 되면 엄청 잘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작은 녀석이 했던 거 주식 지가 한 거 투자한 거 1분기 투자 발표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전부 다 결과를 그래서 니 그래 돈 얼마 벌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뭘 하냐면 너는 그것을 통해서 뭘 배우고 있고 이것을 요번에 투자를 실패했는데 그 실패는 뭘 했어. 그러니까 왜 실패했다고 생각해. 그 다음에 투자라는 것은 무엇이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배움이 뭔가 발전한다는 건 뭐냐면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을 막 묶어라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게 있고 성숙하고 발전하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야, 이번에 돈 투자해서 돈 얼마 벌었어? 이런 식으로 가니까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걸 하니까 죽어도 발전이 없어요. 그럼 그 아이는 항상 강력한 부담감이나 어떤 것들에 의해서 그 생각에 딱 틀에 막히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다르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배움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얘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항상 얘들은 뉴스를 봐도 옛날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하죠? 뉴스를 일단 잘 보지도 않고 두 번째 뉴스는 주로 뭐 정치 뉴스 이런 걸 보지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거 투자거리다 또는 이제 개념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러면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앞으로 유망하겠다 이렇게 다르게 생각해요. 그래서 깊이 연구도 하게 되고 이게 왜 이게 뜰 수 있는가 없는가도 조사도 하게 되고 저 꼬맹이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제 지금 주식 용어 다 알아요. 제가 책을 몇 권을 사가 이렇게 도서관 가지고 빌려오더니 뭐 그 전문 용어들 있잖아요. 뭐야 주가에 관련된 온갖 얘기들을 저한테 다 설명해요. 그러니까 그게 공부예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제 말은. 근데 사람들은 그걸 하려고 하지 않고 야, 너 투자해. 뭐 또 돈 벌어봐. 뭐 자기는 안 하는 그러면 이제 어렵다는 얘기예요. 예. 그다음
제가 이제 그 길게는 뭐 이때까지 했으니까 뭐 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가 어떤 것에 몰입되면요. 아까 그랬죠. 지식이나 이런 거는 반복하면 늘 수밖에 없다고. 영어도 그렇습니다. 영어 쉽습니다. 영어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것을 가지고 하든 특히 이제 제가 동화책을 많이 이렇게 책을 가지고 하라고 하는 이유는 책이 창의성과 모든 부분에서 확산적인 부분에서 또 서로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하면 글 쓰는 거가 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모든 것은 모방에서 시작하거든요. 아이들이 말을 배우는 것도 뭐부터 시작하죠? 모방입니다. 창조도 모방입니다. 예를 들면 명지대학교에서 그 문해창작과에서 교수님이 수업할 때 시를 500개를 외우게 합니다. 창작가인데? 왜 그런지 아세요? 중간고사가 500개 중에서 몇 편을 강제로 외우게 해가지고 갑자기 그 500개를 주고는 한 5편을 제목을 딱 주면 그걸 적어야 돼요. 그게 시험이에요. 그러면 기말고사 때는 어떻게 하냐? 자기가 시를 써보라고 해요. 그러면 작품이 달라요. 왜냐하면 모방을 먼저 하고 자기 것으로 삼고 그 감상을 해야 돼. 감상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여러 번 습작을 해보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기초 지식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엔 돼요. 내가 즐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 못하는 녀석들이 노는 것도 잘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뭘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즐거움을 모르게 이미 압박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러니까 뭘 할 때마다 판단받고 나는 못한다, 안 한다, 이게 각인돼서 그런 거예요. 걔가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고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닌데 이미 그게 너무 각인돼 있는 거예요. 그걸 깨라는 말이에요. 그게 스미스쿨의 치유 운동이에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잘하게 돼요. 이제 핵심은 그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오늘 다 할 수 없고요.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자세히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전체 스케줄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뭐 이번을 계기로 또 목사님과 계속 우리 서밋스쿨과 우리 창원에 있는 서밋스쿨이 계속 소통하면서 또 함께 우리 TCK들 또 랩런트들 키우는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동력 할 수 있는 시스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배워야 될 것들도 많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요게 계기가 돼서 우리 서밋스쿨이 함께 아이들을 만들어 나가는 서밋스쿨들로 발전할 수 있는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지만 그런 부분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또 우리 유치팀 또 초등팀 있잖아요. 이때까지 해오면서 우리가 지금 벌써 4년 차인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 같은 것들 있잖아요. 오늘 들었던 얘기를 보시면서 일단 우리 교사들이 먼저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인도받을 건지에 대한 포럼을 반드시 우리 팀별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그것들을 아까 전에 우리 사모님도 얘기하셨지만 일단 해야 된다 했잖아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뭐 크게 답이 없다 하는 게 먼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포럼된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바로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 랩런트도 지금 와가지고 뒤에서 계속 지금 그냥 있는 것 같지만 촬영 담당이랍니다. 지금 영상 작업하고 다 하고 있답니다. 네, 하여튼 오늘 너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기도 먼저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우리 후대들을 책임지고 또 후대들을 위해서 시간과 정성과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된 생명을 전달하고자 하는 귀한 우리 교사분들 또 우리 사역자들 우리 부모님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분들의 한이 담긴 기도 속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이분들의 자녀들을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참된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하나님 세워 주옵소서. 이분들이 맡아서 지금 가르치는 아이들이 모든 상처에서 하나님 사단이 주는 모든 덫과 하나님 올무와 그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인으로 서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참된 영적 서밋으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서밋스쿨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 지역을 장악하고 사회를 변화시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리더를 세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서밋스쿨 운동을 통해서 후대와 지역과 민족과 하나님 세계를 살릴 우리 귀한 서밋스쿨 사역자들, 하나님 부모님들 머리 위에 또 우리 귀한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